2년차 30살 주부입니다. 남편한테 저보다 5살 어린 시누이가 있어요. 진짜 견디다 못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시월드 말로만 들었지.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시월드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도 미용이나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고 남들에게 옷 사는 게 취미라고 할 정도로 제 자신을 꾸미는 걸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사실 남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취미가 아니란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버는 돈을 전부 옷 사는데 탕진하거나 할 정도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돈도 나름 5천만 원 가까이 모아놓았고 나름 머리를 굴려가며 옷 사는 돈과 저금할 돈 따로 나눠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비싸고 유명하기만 한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는 것도 되도록 하지 않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데서 소비를 줄여가며 돈을 모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아이가 5살이 많은 데다가 벌이도 사실 제가 더 많습니다. 결혼을 저도 이렇게 일찍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남편이 나이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 재촉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 수입이 400 정도 되고요. 남편은 300 정도 받고 있어요. 시댁에서 결혼할 때 신혼집 부분에서 친정보다 크게 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쪽에서 너무 모자라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하고 신혼집 구할 때 모자란 부분도 친정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결혼이 마무리되고 남은 돈으로 시부모님 해외여행도 9박 10일로 끊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두 사람 벌이가 합쳐서 나쁜 편도 아니라서 서로 생활비에 얼마 남지 않은 대출금 그리고 적금하는 걸 똑같이 내고 있고 서로 남는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제 앞으로 떨어진 돈 가지고는 제 옷이나 향수, 화장품 같은 걸 사면서 제 치장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금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충분히 넉넉하게 저금을 하고 있고 술을 좋아하는 남편도 본인 앞으로 떨어진 돈 가지고 값비싼 양주나 와인 같은 걸 사 모으고 있으니 서로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소비라고 생각하고 낭비한다거나 하는 마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대비해서 좀 더 저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도 아직 한참 예쁠 때인데 아이를 갖게 되면 포기해야 할 것들 제 젊음이 다 지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즐기고 싶고 그렇거든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신혼집에서 다 거리가 먼 편이 아니라 달마다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가 작년에 졸업을 해서 졸업 전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종종 보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언니는 유부녀인데 옷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냐고 누가 보면 결혼 안 한 줄 알겠다며 이죽거릴 때가 많아서 조금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 말에 가세해서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옷차림이 그게 뭐냐고 밖에 가서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의 가시를 아주 한가득 담아서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갈 때마다 하는 말만 조금씩 바뀌지 제 옷차림 가지고 지적 아닌 지적질을 해대는 게 저한테는 작은 스트레스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신우가 졸업까지 해서 한동안 시댁에 갈 때마다 무조건 마주치게 되어버렸으니 정말 시댁에는 가기가 싫었죠. 옷차림 가지고 딴 주머니 차겠다고 지적을 받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남자들을 유혹할 만큼 대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예쁜 원피스 같은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외투 같은 걸 입으면 오히려 너무 가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고 다니는 데다가 제 또래에 결혼하지 않은 제 친구들보다도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꼭 물고 늘어지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작년 휴가 때 사실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코로나가 너무 극성이라서 어디 가지는 못하고 모아만 두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휴가를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그냥 집에서 방콕 여행이나 하려고 휴가를 써버렸어요. 날도 너무 추워져서 국내 여행하기도 애매한 날씨라 집에서 그동안 지친 심신이나 달랠 계획이었죠. 그런데 제가 휴가를 냈다는 걸 알고는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물으니 집이 좁아서 그 집에서는 김장을 도무지 못하겠다고 저희 집에서 한다고 김장거리들을 주문해놓고 신우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신 거죠. 저나 남편이나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한 포기만 있어도 반년을 두고 먹는 정도인데 그냥 저 쉬는 꼴을 못 보겠어서 일 시키려고 가져왔다는 심보가 너무 뻔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허리끈을 매지 않으면 하늘하늘하니 집에서 입기에도 편한 옷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유행이 한참 지났는데 버리기엔 아까워서 그런 옷들은 집에서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우랑 시모가 제 모습을 보더니 무슨 집에서도 그렇게 공주님처럼 입고 있냐고 혹시 누구 딴 남자가 와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건데 우리가 방해한 건 아니냐고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설명을 드리니 집에서도 이렇게 호사스럽게 입고 다니고 있으면 돈은 언제 모으냐고 잔소리를 하시길래 유행이 지나서 안 입는 옷 입고 있는 거라 설명을 드리니 딱 봐도 새 옷 같은데 밖에서 입어야 될 옷을 집에서까지 입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아주 허리가 휘지 하고 혀를 차면서 한숨을 내쉬네요. 제 돈 주고 사는 옷이고 어머님 아들보다 돈을 잘 버니 신경 쓰실 것 없다고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옷 상태가 좋은 것도 제가 옷 사는 거 좋아하는 만큼 관리에도 철저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하나하나 다 상대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스누스만 짚고 넘겼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지만 원피스를 입고 김장을 할 수는 없으니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옷방으로 들어가는데 신우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제 옷 좀 구경해도 되겠냐고 하면서요. 어차피 신우가 김장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 옆에서 헛소리하면서 속을 긁어놓을 바에야 천천히 옷 구경이 하라고 하고 대신 구겨지지 않게 신경만 써달라고 했어요. 한참 김장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신우가 엄마 이것 봐라 하면서 나오길래 봤더니 제가 최근에 정말 열심히 돈 모아서 사놓은 옷들을 입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순간 욕이 나올 뻔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제 허락 없이 입은 것도 기가 차 죽겠는데 저한테 그 옷이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냐면서 지금 입고 있는 거 자기한테 주면 안 되냐고 하네요. 시어머니도 이에 질세라 신우 말에 가세해서 우리 딸이 입으니까 아주 인물이 사내마네하면서 너는 옷도 많으니 하나 줘라 좀 라고 거드네요. 그 옷 산다고 저도 먹고 싶은 거 참고 열심히 아껴서 큰맘 먹고 산 옷인데다가 아직 시착만 해보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고 엄청 비싼 것들이라고 말을 하니 저보고 쪼잔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럼 동창회 갈 때 한 번만 입게 빌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옷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신우한테 옷을 빌려줘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옷 입을 때 오태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나름 몸 관리도 하고 있는데 신우는 저보다 살집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허리 부분이 이미 벌써 터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린다고 하니 어이도 없고 아무튼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고 참 씀씀이가 박하다고 하면서 똑같은 걸로 사줄 테니까 다시 벗어서 걸어놓으라고 하는데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외투까지 다 합치면 200만 원 정도 할걸? 이라고 일러 바치듯이 이야기를 하네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천조가리를 200만 원이나 주고 사냐고 돈이 아주 썩어나냐고 잔소리와 구박을 시작하셨어요. 저도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쏘아붙일까 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시가족들이랑 싸우기도 그렇고 참고 있으니 너무 억울해서 저는 그 길로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제 방을 향해서 저것 좀 보라고 싸가지가 아주 더럽게 없다고 뭐라 하시고 있고요. 김장하러 왔는데 자기들도 기분이 나빠서 내일 다시 와서 하겠다고 김장하던 거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만큼은 제 기분을 이해해줄 것 같아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상을 팍 쓰더니 아무리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행동이 그게 뭐냐고 그리고 그까짓 거 그냥 주고 새로 사 입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치사하게 보냐고 그리고 자기도 제가 비싼 옷 그렇게 사 모으는 거 썩 좋아 보이지만 않는다고 과소비하고 있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가 몇백만 원씩 들여가며 술 사 모으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 지 가족들 감싸는 게 아주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걸로 한참을 다퉜어요. 내가 빚을 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모아서 내가 산 건데 오빠까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연애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오빠나 시어머니가 나한테 옷 한 벌이라도 사준 적 있냐고 한바탕 싸웠지요. 정말 전부 다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다음날에도 시모 얼굴 보면 진짜 뭐라 한마디 할 것 같아서 아침 일찍 그냥 볼 일 있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고 나니 김장은 다 하고 간 건지 정리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없이 그 많은 김장을 시어머니 혼자서 한 생각을 하니 저도 너무했나 싶기도 해서 신우이 옷이나 한 벌 사주자고 하려고 오빠와 다툰 걸 풀려볼까 하고 방으로 가고 있는데 제 옷방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평소에 꼭 닫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예상한 대로 그날 시어머니 신우와 함께 와가지고 무슨 패션쇼라도 했는지 제 옷들은 전부 다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전날 입어본 옷들은 빌려간 건지 가져간 건지 아무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빠하고 풀기는커녕 그날로 대판 싸우게 되었고 냉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만 입는다고 빌려간 제 옷은 2주가 지난 뒤에 돌려주러 왔네요. 옷을 돌려받고 보니 옷이 아주 개판이 되어 있었어요. 안 맞는 옷을 억지로 끼워 넣으니 자크 부분은 견디다 못해 터져 있고 떡볶이를 일부러 흘리면서 먹었는지 옷에 빨간 국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더라고요. 신우한테 옷이 이게 뭐냐고 따지니 세탁소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면서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쪼잔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네요. 돌아가는 신우 붙잡아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한바탕 하고 있는데 남편이 쫓아나와서 한다는 말이 옷이 입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는 거 가지고 애한테 성질을 내고 있냐며 끝까지 동생 편을 들더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신우가 제 옷 훔쳐가는 것도 싫고 시모가 신우 빈정대는 거 거두는 것도 싫고 남편이 지들 가족만 챙기고 편드는 것도 전부 다 싫으네요.
어떻게 다시는 저한테 이딴 짓 못하게 확실하게 한 방 먹여줄 방법이 없을까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후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의견 전부 감사히 받았습니다. 남편이 가족들 편들면서 서운하게 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이혼하라고 하시는 의견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시가족 편드는 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닐 거라는 의견도 10분 이해는 갑니다만 애초에 신우가 제 옷을 입어서 망가뜨렸다는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부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들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말을 조금 밉게 하고 신보가 고약해서 그렇지. 김장한 것만 봐도 저희 시키는 거 좋아하시지만 또 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일은 다 하시는 편이에요. 그냥 저는 이 사람들의 못된 버릇을 한번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네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리던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남편 회사에서 연말 회식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실 거라고 저한테 이미 외박 허락도 받더라고요. 연말 회식 때문에 남편이 외박을 하고 들어오기로 한 날, 저는 집에 제 남동생을 불렀어요. 제 동생은 요리 공부를 하고 있었고 동생을 부를 때 우리 집에서 망연회를 열어줄 테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시킨 대로 사람들 여러 명을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진짜 들어와도 되느냐며 눈치부터 보더라고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매형은 내일이나 돼야 들어오니까 공부하느라 힘쓰는 학생들한테 이 누나가 대접 좀 해주고 싶다고 하고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남편이 수집한 술들을 전부 다 꺼내놨죠. 동생한테는 저 와인을 써서 프랑스 요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요리를 해달라고 꺼내놓은 와인은 남편이 벼르고 별러서 몇 달을 기다려서 300~100만 원짜리 고가의 와인이었습니다. 동생도 대본에 알아보고 이걸 요리하는 데 쓰라고? 진짜? 하면서 놀라고는 그냥 마셔도 아까운 걸 왜 그런 데다 쓰냐고 하더라고요. 동생한테는 너가 알 거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동생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엄두를 못 내고 쭈뼛대며 서 있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병을 직접 뚜껑을 열고 냄비 안에다가 확 부어버렸습니다. 동생이 제 팔을 낚아채면서 냄비에 부을 거면 그냥 우리가 마실게 하고 병을 뺐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눈치 보면서 마시지를 못했는데 제가 진짜 버릴 것처럼 행동하니 한 잔 두 잔 맛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술 맛이 좋다고 감탄을 했어요. 저는 술을 잘 모르는데 비싼 술은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가 봐요. 술들이 들어가니 과감해진 건지 이제는 알아서 척척 남편 술장에서 양주며 와인이며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자며 먼저 꺼내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제 동생과 친구들은 남편의 술을 한 잔 두 잔씩 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도수가 높은 양주에 와인이다 보니 10명이 되는 사람들도 남편이 모아놓은 술들을 전부 다 마셔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동생과 일행들은 돌아갔고 저 혼자서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가 지나서야 남편은 아직도 술이 덜 깬 채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분리수거도 해야 하고 일부러 남편 보라고 현관 앞에 빈병들을 전부 깔아놓았어요. 아직도 술이 덜 깨 알딸딸한 와중에도 눈앞에 펼쳐진 빈병들을 보니 정신이 확 들었는지 문 앞에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당장에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게 다 뭐냐고 저한테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쫄지 않고 남편 앞에다가 한마디 했지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처남이 술 마신 게 아까워? 오빠는 저거 말고도 술 많잖아. 술은 다 똑같은 술 아냐? 안 마시고 구경만 할 거면 빈병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진짜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제 옷 가지고 신우한테 했던 말이 있으니 그거랑 그게 같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끙끙대면서 아무 말도 못 꺼내는 남편을 보니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신우도 시어머니도 저한테 옷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특히 신우가 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아마 모르는 척 하고 있지만 남편이 시가족들한테 제가 꼭지가 돌면 아주 감당할 수 없다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나 봐요. 제가 되어주면 말로 갚는 도라이라는 걸 깨달았을 테니 이제 함부로 저를 건들지 못할 거예요. 신우랑 시모한테 풀었어야 하는 걸 남편한테 풀었으니 속으로 약간이나마 미안한 마음은 있네요. 그래도 자기 건 소중하고 제 건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썩어빠진 생각을 고쳐줬으니 한동안은 불쌍해서라도 잘 해주려고요. 그러면 제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